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명태균 파문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주도권을 잡은 명태균은 8일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권력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이 바로 십상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 그리고 확산에 일가견이 있는 민주당이 많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라운드는 이준석과 천하람 그리고 김영선과 명태균이 한밤중에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만나서 홍매화를 심으면서 김영선 낙천 대책을 논의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김영선 공천 문제를 김건희 여사와 상의했다는 부분을 폭로하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는 아주 더러운 그런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단이었죠. 그 단계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을 폭로하고 자기가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당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거기까지가 1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가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파일을 전달하고, 또 한때 김영선의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은 국회 국정감사의 정인으로 출석해서 좌충우돌 폭로를 이어가면서 2라운드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의 폭로는 명태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방 돌아서서는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 파일 이상의 내용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추가 폭로는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라운드는 명태균의 시간, 2라운드는 강혜경과 민주당의 시간이었다면 검찰 수사와 함께 시작된 3라운드는 다시 명태균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8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지금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1차 검찰 조사를 받고 8일 저녁 창원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민주당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명태균은 민주당과 강혜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허위이고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명태균은 8일 저녁 8시간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면서 십상시를 거론했습니다. 명태균은 창원지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예전의 군주제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었으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황관들이 십상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황관, 십상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기자들도 대통령실을 언급하는 것인가, 이렇게 긴장을 했을 것인데 명태균의 이어지는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명씨는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보도, 그 다음에 허위보도를 퍼나르는 패널들, 그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국민에게 좋은 안경을 끼워야 한다. 여러분이 노란 안경을 국민에게 끼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끼우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뉴스토마토와 강혜경의 거짓말이 쌓이면서 산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거짓의 산은 하나씩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은 또 자신은 이런 한 장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폭로할 내용도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명태균의 변호사인 물어변론을 하기로 했죠. 명태균의 변호사를 자처한 김소영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영원히 폭로할 내용이 없으니 기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8일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조사를 마쳤고, 또 아마도 당분간은 조사를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강혜경과 전 운전기사 김모 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되는 라운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도 민주당은 무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건 한 건씩 계속 폭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가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그 두 사람과 관련한 민주당의 폭로는 이제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강혜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제3자가 녹음한 녹취 파일을 중심으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강혜경이 명태균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명태균이 허풍을 떨었던 내용도 상당하고 또 명태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있었던 일, 예를 들면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송금을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혜경 본인이 했다면 입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강혜경은 순전히 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해서 제2의 윤지호로 지칭하면서 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하죠. 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반전 카드는 명태균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혜경과 전 운전기사 김모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혜경은 의붓아버지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김모 씨는 운전을 하면서 명태균의 통화 내용 또는 자기 과시성 허풍을 듣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정도는 쉽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자랑 삼아 들려줬거나 아니면 명태균 몰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재녹음했고 그 파일로 명태균을 협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 역시 2천만 원을 요구했다면 명태균이 그 정도 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명태균에 따르면 강혜경은 아버지도 아니고 의붓아버지 병원비라고 말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명태균이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죠. 어쨌거나 두 사람이 명태균을 협박했다면 이 부분은 또 심각한 문제죠. 명태균이 협박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파장은 민주당으로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혜경의 경우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명태균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면 폭로의 순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형사 피고인인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러서 고생이 많다느니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니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해대더니 민주당이 자칫하면 이번에는 협박범을 국회 정원대에 세운 꼴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혜경이 명태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 민주당 쪽에도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은 더 심각합니다. 녹취 상태 등을 봤을 때 통화 파일을 다운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음성 파일을 다시 녹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며칠 전 방송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파일을 폭로했죠. 그 정도 음질에 또 제보자 본인의 대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제3자의 비밀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박찬대는 그대로 폭로를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본래 녹음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제3자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사람도 처벌되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이런 것을 폭로를 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박찬대는 물론이고 이 자료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호 전 이재명 공보특보단장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는 일단 논외로 하고 2라운드까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의혹이 집중됐다면 3라운드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폭로를 했는지 그리고 또 김모 씨와 강혜경이 명태균에게 협박을 했던 것이 사실인지 통화 녹취 파일에 위변조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여권이 반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